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0일 태풍 다나스가 휩쓸고 지나간 뒤 영도의 노후주택이 갑작스레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찔한 사고였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여름철이면 해마다 폭우 등의 영향으로 주택 붕괴 사고가 잇따라 노후 소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 노후주택의 실태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서정열 교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정창식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은 지 30년이 이상이 된 주거용 건축물이 전체 46%로 나타나서 주거용 건물의 노후화가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에서도 노후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네. 예를 들면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한 25만 동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단독주택이 19만 동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 76% 정도. 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단독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도 많이 거주하시는데 이제 네. 건물의 동수로 보면 단독주택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대부분 또 이 가운데 35년 된 것들이 한 10만여 동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우리 부산에는 그만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네. 우리 부산 내에서도 16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주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서구, 동구, 영도구 지금 말씀하셨던 피해를 본 영도구 같은 곳에 단독주택도 유난히 많습니다. 네. 당연히 피난 수도를 우리가 부산에서 겪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또 여러 동포들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또 삼복도로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예. 거기에는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취약한 단독주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만큼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 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예, 이번에 발생한 이제 붕괴 사고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부산에 이제 호우가 내린 뒤에 지반이 좀 약해져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노후주택의 위험성이 이렇게 붕괴 사고 외에 또 어떤 면에서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부산의 지형은 배산 임해로서 네, 산의 그 경사지의 대부분이 노후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원도심이. 예, 그리고 금방 그 지적하신 대로 동구나 서구나 영도 같은 경우는 노인 그 소유자인 노인들도 한 14% 정도 되는 전국 최고의 어떤 도심의 노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경사가 급하니까 축대 같은 게 무너지면서 집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지진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기아집이 그 하중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집을 그 철판을 양철 같은 이런 철판으로 개량하는 이런 사업으로 많이 유도해주고 네. 주택론에 아주 거의 돈을 저렴하게 이자 없는 그 주택론을 그 아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역에는 개심하지만 네. 200조엔 신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중에 100조엔을 국토 강화에 썼습니다. 예. 축대라든지 도로나 그 외에도 기아집 같은 걸 개량하는데 주택론을 50조엔을 200조엔 중에 150조엔을 이 노후주택이라든지 국토 강화에 썼습니다. 예. 예. 이런 노후주택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제기가 되온 만큼 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지자체 관리하에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관리에 대한 정책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시설로서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 대상이 좀 될 수가 있는데 네.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관리나 보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그 3종 시설물로서의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다 보수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 뭐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좀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좀 변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또 소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좀 지원이나 안전관리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정비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 제도라는 게 완전히 그 허울뿐입니다. 소위 지금 그 노후주택의 그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로라든지 심지어는 청소차나 소방차가 접근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곳까지도 있고요. 또 만일 경우 지금 그 법의 사각지대인데 국토부하고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주택을 본인이 지었더라도 양도세를 맞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옆집하고 이렇게 또 공동으로 집을 지었더라도 종합소득세 같은 것들을 국토부나 국세청이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저성장 기조로 가니까 돈 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대규모 아파트도 이제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것이 이제 끝났거든요. 네. 저성장으로 가면서 이 노후 개량이라든지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시설은 시나 구가 대주고 그 다음에 개인 집은 본인이 짓고 세제 혜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득이 아니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래 나간다. 이런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마치적부리 해가고 소위 말해서 노후주택을 신축에서부터서 개량에 또는 그 뭐 수리까지도 전반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줍니다. 네.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담벼락에 페인트 칠해서 그림이나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그 철학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소규모 정비를 위한 제도가 좀 마련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의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소위 빈집이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우리 빈집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노후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그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2017년 2월에 빈집과 소규모 정비를 할 수 있는 특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서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택, 노후주택들에 대한 정비는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단독 노후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 네. 이거는 조금 실행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포항과 경주에 좀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산에 워낙 좀 노후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번 이런 기회를 맞았을 때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나 부산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네, 이 중심으로만 해왔습니다. 조합이 돈 되는. 네, 그러니까 이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말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지구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들은 것처럼 국토부하고 국세청이 네, 이걸 추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고 또 빈집의 피해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도시개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 시가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빈집에는 동물이 모이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예. 사람이 없는 집은 너무 잘 알고 딱 모여요. 그럼 밤새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서 정말 못 살고 소음 피해를 예? 보는군요. 거의 자동으로 그 흑인 슬랑가처럼 또 번져가고 네,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각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리 주차 위반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 주차 요금을 주차장에만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빈집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해갖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시가 특별 지원금을 플러스 하면은 네, 거기에다가
그 주차장 옆에 전기 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그 주차장을 그 3, 4층으로 입체적으로 지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주민센터 같은 작은 커뮤니티나 도서관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네. 이런 걸 조금씩 확대하면은 원도심의 그 활성화되는 커뮤니티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가 현재 그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아무런 조합이 와서 노크를 하지 않고는 이 노후 건물에 대한 이 안전 진단은커녕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예, 노후주택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제 나서서 관리를 하는 게 최선 같은데, 사실 뭐 영도구나 말씀하신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단독주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네. 사실 그것이 노후화됐으면 사실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네. 주로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공동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되는데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단지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없잖아 네.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례법을 지금 2017년 2월부터 도입해서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그러면 왜 제도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왜 안 되냐면 사업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그렇죠. 있어서 네.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1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호, 3호 연속해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그 소규모 정비로서의 어떤 제도적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완비되지 못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은 부산시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그 피난 수도로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노후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네. 2008년에 노후주택 2,700여 세대를 공폐가를 좀 철거한 지금 그 사례도 있습니다. 예.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네네, 햇살둥지 사업을 전국에서 통해서. 처음으로 부산이 네네. 한 3,000세대 정도 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노후화된 빈집들이 뭐 전국에서 또 많고 네. 한 비율적으로 76.2%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주택들을 제도권 내에서 해소하기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내지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제도 내에서 좀 더 충실하게 좀 그 수개의 사업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보다 좀 주택의 역사가 더 깊은 해외에서는 좀 이런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주택이 또 그 역사고 또 문화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은 시가 관여를 하고 지역민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아주 저금리를 이용해서 수리를 해 나가는 그런 쪽을 하는데 그 수리하는 것도 거의 비용을 그 시나 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견적도 표준 견적을 제시하고 업체 소개도 하고 네.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싱가포르 역시도 그 정부 주택국이 나서서 어떤 주택에 관련된 그 견적 같은 거를 네. 소개를 하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률도 개정하고 그리 하는데 특히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 수리를 하면서 그 냉난방 온방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특히 솔라를 이용한다든지 예. 태양광을 네. 또는 그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뭐 한 10년만 되면은 다 그 투자한 돈이 나오게끔 하고 또 주택을 개량할 때는 표준 설계를 해서 건축
설계비를 내지 않고도 그 여러 타입이 있어가지고 예. 선정만 되면은 그거를 건축 허가에 바로 동의를 해줘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하죠. 네. 일본만 해도요. 그 지진 때문에 지붕 개량 사업은 그 거의 0.5%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자라고 할 수 없는 이자를 네. 그 강판을 기하하고 변경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 마취축구리 하는 걸 이웃 간에 모여가지고 그걸 지어도 세금을 양도세나 종합소득세에 전혀 되지 않고 예.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호를 하는데 가로정비 사업을 뻔합니다. 저 해놓고 나면은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노후 집에서 팔면은 그 차이 양도 차익을 갖고 예. 또 세금을 무니까 국토부가 국세청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면세하고 그 노후 주택을 그 주변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 나가지 않으면은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에는 무방지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개우 성공하는 루스데이 같은 대규모 몇천 세대를 그거를 5년 10년을 묵혀놨어요. 네. 재개발하겠다고. 그랬다가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걸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스라마가 된 거예요. 네. 그런 그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풀리면은 풀리는 지역에는 그 공공시설을 시가 다 되고 구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간이조합을 만들어서 네. 협의를 해가고 민간이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은 노후 건축물은 현재 법을 갖고는 개량 못 합니다. 예. 네. 말씀을 좀 잘 해주셨는데 뭐 노후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용 좀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이런 사고를 좀 겪었을 때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노후주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지금 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대상이 그 노후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권이 개인이 갖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이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제도적 차원에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본의 사례를 좀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나 아니면 공폐가 같은 것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소음이나 아니면 그 또 다른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에서는 또 좀 그런 빈집 때문에 벌써 몇 년 전입니다만 좋지 못한 그 경험을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가 일부 철거하다가 남은 곳에 다른 분이 들어가 임시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 분들 뭐 이렇게 좀 상의를 하거나 뭐 하여튼 사회적 문제를 좀 더 불거졌던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철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사마타현 같은 경우에도 철거할 때 오히려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한 50만 엔 정도. 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00만 원 이상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철거 비용까지 받아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우리 지금 나라에서의 그런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종전 종합 평가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좀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제도적인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우리 부산 지역의 재개발이 구역 해제를 통해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더 많은 비중을 좀 더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의 신축을 한다든지 뭘 할 때는 바로 면세가 돼야 이 사업이 이 대지 저성장 기조에서는 집을 뜯고 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불량주택이라든지 공가를 그 자식이라든지 네. 또는 그 친척이 그걸 소유해서 다시 짓겠다든지 노인이 다시 짓겠다 할 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정부 정책의 어떤 주택론을 발행하지 않고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노후 주택 정비에 대해서는 말뿐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노후주택 문제에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